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대정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우석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원을 되게 많이 다니면서 2등급 중후반, 현재 내신 기준으로 이제 5등급이니까 2등급 중후반이면 예전 9등급제 기준으로 이제 3등급 아래 학생들인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그러니까 학원도 되게 많이 다니고 문제도 되게 많이 풀어요. 근데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를 보면 개념서들을 사실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 보면 개념 원리를 보든 마필 교과서를 보든 어떤 다른 학원의 부교재를 보든 문제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숫자만 살짝 바뀌고 그냥 구성만 다른 건데 공부를 못한 아이들은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강원도 풀던 4등급 체계로 바꿀 끊어들다 사실 이 주인공이 저거든요.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 한 4등급, 5등급에서 마지막 수능 때 96점을 받고 1등급을 맞아놨는데 제가 공부했던 방법하고 그리고 여러 조교들을 보면서 상위권이 된 조교 친구들 보면 느끼는 게 단권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처음에 그냥 교재를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 대수도 그렇고 미적분도 그렇고 확통도 고2가 되면 이제 직접 수능 연계 과목들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공통수학 때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과목들을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아이들이 이제 한 번 읽고 나서 버려요. 그 교재를. 학원에서 한번 공부를 하고 이제 나는 이거를 다 봤다고 생각을 하고 놓고 이제 다른 학원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또 바로 문풀 교재에 들어가서 전혀 복습을 하지 않고 빈틈을 둔 채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공부가 하나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단권화를 하면서 한 번 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쭉 체크하고 그다음 2번 보면서 또 모르는 부분을 지우고 3번, 4번 보면서 그 부분을 지워나가면서 내가 이 교재는 내가 배웠던 선생님만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가 되어야 그 다음 문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가 딱 되면 제 생각엔 지금 내신 기준으로 경문이든 서문이든 한 2등급? 운이 좋으면 1등급까지 가능한데 확실한 1등급을 맞기 위해선 수학은 어쩔 수 없이 문제풀이 양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센 B나 아니면 센 C 이런 기본 유형의 문제들은 그냥 보자마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시간 제약이 있는 그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감각도 유지하고 개념도 빈틈없이 메꾸면서 공부를 해야 결국 수학 1등급이 고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융건이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전 어려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를 되게 어리게 보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전 지금 30대 중반이고 콘텐츠 팀장을 거의 한 8년, 9년 꽤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콘텐츠 기획팀장을 하면서 거의 한 9년 동안 일하면서 개념 교재, 그리고 기출 교재, 내신 대비 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기획하고 구성하고 검토하고 제작까지 제가 모두 참여하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 있어서는 꽤 준 전문가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이나 복습 영상이나 아니면 교재 편집이나 디자인도 저희 팀 친구들이 모두 도와주기 때문에 저희는 분업화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구성할 때 개념 구성을 하고 그리고 문항 배치를 하고 그리고 문제 난이도를 보고 그 문제들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편집이나 디자인도 모두 각각 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사 한 명이 모든 걸 다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분업화가 완전히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각각 구성에 있어서 완벽하게 교재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효율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강의를 할 때 아이들이 사실 할 게 너무 많아요. 내신 기간이 들어가면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세세한 내용을 스스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결론을 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문 16번에 나왔던 절대값의 곱함수 연속성을 물어보면 당연히 구간 함수가 나왔으니까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문제를 내겠지. 아니면 경문고 서답형 5번에서 절대값 미분가능성이 나왔으니까 절대값 아니 는 0이 되는 기준으로 함수를 나눠야겠지. 이런 걸 계속 강의에서 아이들한테 언급을 해줘야 그래야 당위성을 납득을 하고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서 내신에서 사실 그 문제는 수능 나형 30번 기출 변형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거기서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신 한 3, 4분 안에 빨리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보자마자 결론을 지어놓고 풀 수 있게 연습을 계속해서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센 B에 있는 문제들은 단 한 문제도 막힘없이 그냥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2등급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고 1등급까지 노려볼 수 있는 성적대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데 오답을 이제 계산
대한 오답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발상으로 이렇게 오답을 정리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개념 실수라고 오답을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런 오답보다 시험 점수에 직결되는 오답은 시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답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냥 틀린 문제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보자마자 그냥 나 이거 모르겠네 하고 버리는 문제들이 있고, 두 번째는 처음 볼 때는 좀 애매하게 맞추는, 그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뭔지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럴 것 같아 하고 맞추는 그런 세모 표시되는 문제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서 맞긴 했지만 오답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점수가 실질적으로 올리려면 T 표시부터 지워 나가야 돼요. 시험 기간이 되게 긴 것처럼 느껴지면 사실 되게 짧거든요.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빠르게 지워 나가야 점수 상승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T 표시된 문제를 위주로 먼저 오답을 지우고, 그 다음 세모 표시된 오답을 지우고, 최종적으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수 있는 힘을 기른 다음에 오답을 지워나가는 연습을 해야, 그래야 성적의 애들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저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항상 열고 있고, 그 단톡방에서 과제 공지나 복습 영상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풀어진 것 같을 때 약간의 잔소리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전후 클리닉에 모두 참석을 하고 카카오톡 통해서 아이들이 언제나 24시간 동안 집중 질문을 할 수 있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관리인데요. 이제 수업 시간에 오게 되면 항상 30분에서 50분 정도 타이머 태그를 두고 시험을 무조건 보게 합니다. 그 시험을 보고 나서 그다음 제가 채점을 하고 테스트 풀이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제가 도입을 한 건데,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수업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고 시험을 보고 나면 되게 빈틈이 많이 뚫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빈틈이 뭐 서문이나 경문이나 특상 문제에서 틀리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되게 맞춰야 될 문제에서 애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점검하기 위해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업이 끝나고 제가 가르쳤던 내용에서 이 유형만큼은 네가 오늘 배웠으면 정확히 무조건 풀어낼 수 있어야 돼 라는 문제들을 무조건 시험을 보고, 이건 제가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제풀이 해서 통과할 때까지 남기고, 그걸 통과하고 나서 집에 귀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가 되면 이제 실제 경문이나 서문처럼 특상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구성이 되고, 상에서 한 4개, 상의 문제가 4개에서 5개 정도 구성되게 시험지를 구성해서 매주 테스트를 볼 겁니다. 이제 수업 관리 부분은 저는 복습 영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찍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당일 아니면 그 후에 바로 애들한테 전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 이제 어머님들이 되게 아이들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과제 수행률도 모두 체크를 하고, 오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도 하고, 그리고 시험 점수도 체크를 하고, 그 시험 점수에서 아이들이 틀린 번호까지 체크를 해서 어머님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이가 혹시 특별한 지점이 있으면 그날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아이가 오늘은 어땠고 수업 때 어떤 태도를 가졌고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도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커리큘럼 설명을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12월에서 12월 중순 이제 고2 학생들이 넘어가면 개수 기본 실력반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기본 실력이라 그러면 뭔가 되게 실력이 단어가 들어가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고2부터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직접 연계 과목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이 그냥 선생님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반 난이도 4점까지는 수능 실전 개념하고 공부를 하면서 미리 다져놔야 되기 때문에 저 기간 동안 16회 동안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 그 안에서 쌤 B까지 같이 해서 기본 유형을 모두 점검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체 교재로, 또 이번엔 문풀 교재로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애들이 특상 문제까지 도전할 수 있는 실력까지 도약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이제 내신 정규반이 시작되면 강남 5개년 내신 기출까지 다 포함해서 애들 문제 풀이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확통의 경우는 이제 서문이나 상문이나 아니면 공동여고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내신 과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통을 일단 경우의 수하고 그다음 확률을 8회 특강을 진행을 하고, 대신 통계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통계는 아마 강사분들이 다 생각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암기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몰아서 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경우의 수 확률을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이쪽 8회를 진행하고 끝나고 난 후에 내신 정규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은 이제 보통 다 2학기 때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미적분의 경우에는 기본 실력반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실전 개념 그리고 중반 난이도 기출 사전 자체 교재로 진행하면서 센 B까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컨텐츠는 제가 아까 저의 그 경력을 말씀드린 것처럼 믿으셔도 되고, 그리고 강의력도 어머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또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강의력도 완벽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하고 어머님들하고 소통하고 아이들하고 소통도 전혀 하나 놓치지 않고 가는 수업이니까 끝까지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대세정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최호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